이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지금까지 이런 일본인은 없었다. 이분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 저희보다도 그렇지. 훨씬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약간 지한파 느낌이 있고 그리고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약간. 외모가 약간 귀여워서 뭔가 친근한 이미지? 동네 아저씨 같은. 저는 이분을 떠올리면 모범생. 오. 상을 너무 많이 탔어. 이분이. 나라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정말 이렇게 많이 받던 분이 계신가?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국회 독도 특별위원회 공로상, KBS 감동대상 아이러브 코리아상. 뭐야 무슨 상 이름이 아이러브 코리아상이. 2012년을 빛낸 도전 한국인 10인,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 제6회 독도 평화대상 특별상. 모범 한국인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좀 약간 세 분한테 좀 실망을 했어요. 두 분한테 특히. TPO가 좀 안 맞아요. TPO? 오늘 여기 이런 분을 모시는데 최소한 이 정도 복장을 하고 와야 우리가 좀 대담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유희열이 아니에요. 난 오늘 손석희야. 아니 진짜 오셨다. 깜짝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Between the eyes. It is my honor to speak in the U.S. Congress. I'm not only Japanese, but also Korean. I believe that the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and Japan. Sometimes the stars decide to reflect in puddles in the dirt. When I look in your eyes, I forget all about what. 저는 교수님이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신 거 보고 되게 웃음이 좀 나왔던 인터뷰가 독도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뛰는데 다케시마라는 말을 들으면 우라가 치는다고 그런 얘기 있으셨더라고요. 네네. 이거 보고서 야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이유는 혹시? 예. 그 호사카 유지니까 호사카가 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호시로 바꾸려고 했어요. 뭘로? 호시? 호시로? 호유지. 호유지로. 호유지. 호유지라고 하면 괜찮대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신청했거든요. 호유지로 바꾸겠다. 예. 근데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 말리는 거예요. 그냥 일본 이름을 쓰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독도 연구를 하니까 일본 이름을 쓰면서 독도가 한국 연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뭐라 할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리 있다 그 얘기. 그냥 알았다고. 예, 저는 일단 은퇴하면 그냥 바꾸겠다.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네, 저는 교수님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전부 다 독일어로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거기 많은 이제 기사들도 번역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성함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셨어요. 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죠. 이 사람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여기?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근데 좀 궁금한 게 뭐 지금 한국 분 되셨지만 이제 원래 일본인 출신이신데 어떤 계기로 독도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독도 연구를 위해서 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1995년 정도였어요. 석사 근랑 후였는데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좀 그 간사 자리를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강의를 좀 했는데요. 그거는 다 똑같네요, 과정은. 예, 그때는 그냥 일본 문화에 대한 강의였어요. 독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강의였는데 학생이 중간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어떤 학생이 선생님 독도가 일본 곳입니까? 한국 곳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약간 난처하라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겠군요. 예, 그 제가 뭐 일본 출신 그때는 아직 귀화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장난 삼아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잘 모른다고. 어느 쪽인지.
네, 왜냐하면 한시는요 그 10년대 전반에서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독도에 대해서. 독도 자체를 모르고 많은 분들이 저도 뭐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공부를 하고 대답하겠다고. 학생에게. 예.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21년씩이나 온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약간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악플이 달린다든지. 그렇죠. 잠깐 뭐 약간 공격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을 그 일본 이름으로 그 일본 포털 사이트에 놓으면 욕들이 쫙 어떤 역?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적으로 바꿨다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 왜 일본 이름으로 쭉 쓰느냐. 이러한 이야기라든가 부모들은 다 한국 사람일 거야 라든가 뭐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이 그런 것은 욕도 아니고요. 교수님 그래도 저 같으면 되게 위축될 것 같거든요. 그런 악플에서 혹시 상처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은 그랬어요. 처음은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면서 이거 좀 대처해야 되겠다. 전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어로 사이트로 만들었고 인터넷 사이트 거기에 왜 독도가 한국 영토인지라는 내용을 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볼 수 있게 위안부 문제를 거기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면쯤 2면 정도는 제 이야기를 실제로 읽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면 정도는 굉장히 좁게 댓글을 써줘요. 그건 걱정이 되긴 해요. 저는 악플보다도 일본에 가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누가 이제 한국 방송 같은 거 기사를 본 거야. 알아본 거야. 시비 걸거나. 독도에 약간 가까운 지역에서 제가 가끔 가요. 거기에는 그 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근데 아직은 일본에서는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는 이름을 써야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이름을 썼더니 호사카 선생님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끝나고 갈 때 저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도 그래요. 네,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 물어보는 거. 감시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웃으면서 것도 이렇게 예의 있게. 약간 친절하게. 소름 끼친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주시할 거야. 일투족을 약간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갈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교수님 이거 가명을 하나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가명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쓰고. 어떤 지도센터에서는요. 제 선배 이름을 썼어요. 저는 얘기를 들을수록 좀 궁금해지는 게 좀 있어요. 한국에 어떻게 또 그랬는지. 그렇죠. 일본에서요. 네. 특히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교포가 꽤 많았습니다. 물론 잘 알려진 장훈 선수라든가 그분은 자신이 한국인이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사실. 조금 옛날의 분이지만 역도산, 프로레슬러, 일본의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본의 영웅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 저의 영웅이죠, 다. 그러니까 알으면 알을수록 왜 한국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수하냐라는 게 제가 한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어요. 한국어 공부는? 한국어 공부는요,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통해서. 그때 일본 라디오는 한국어 방송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일본 방송 봤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웃기겠다. 도쿄에 있는데 2시에 데이트. 한국인다! 이거 듣고 있는 거잖아, 같이. 그런데 서울에서의 방송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게 음악처럼 들렸어요. 저로서. 오감이 음악처럼 들리는 이것이 뭐냐고 생각해서 독학으로
그래서 시작합니다. 각오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있어가지고 그것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난 더 웃긴 게 막 한국어 배운 공부를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다니엘이 대박. 둘이 이렇게. 너무 공명이 가요. 저도 맨 처음에 공명 가죠? 한국말 들었을 때 저도 약간 교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못 알아들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제 음악처럼 들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이런 이제 어떤 억양이나 악센트가 예, 예. 저한테도 약간 노래처럼 아니면 음악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오시게 됐던 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그 미국으로 좀 다녀왔는데 그때 그 태양광이 가격이 샀어요. 일본에서 갔는데 그게 1980년입니다. 사실. 아주 기포공항 시절. 옛날에. 예, 예. 기포공항 시절. 근데 돌아갈 때도 태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도쿄가 아니라 먼저 김포로 갔어요. 경유 비행기였구나. 네. 네,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연히 서울에 간 것입니다. 네, 5시간 정도 비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김포공항에서 네, 모집을 했습니다. DMZ라든가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관광 코스가 있다. 일본인들용으로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에 내려왔던 기억입니다. 네, 그때 굉장히 지역이 좀 있어요. 어떤 기억? 그러니까 그 가이드 분이 조금 나이트신 여자분이었는데 일본말을 꽤 잘 하시는 그랬겠죠. 가이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됐는데 왜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모르죠.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니, 그리고 경유해가지고 잠깐 관광 나온 건데. 그 여자 가이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6.25 때문에 그 한국 전쟁으로 한국의 피로 그럼 더 말이 나오는 거야. 다 손님들이 다 일본인들인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는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도 일본의 전후의 경제 부흥은 정확하게 6.25 한국 전쟁. 예, 였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놀라면서도 굉장히 한국 사람은 강하고 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경험인데, 첫 기억인데.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인 거 같아요. 예. 세구나. 같이 네. 관광 나가신 분들 중에 일본 분들 좀 기분 나쁘고 항의하신 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한 명도 없었어. 아, 우리 같으면 그건 뭔 소리야? 속으로 엄청 차 돌려!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네. 그것만 보면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속마음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입견들이 있죠. 예. 예, 선입견이라기보다 실제 그래요. 한국 유학까지 이걸 한번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는 한국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래도 어떤 그 잡지에서요 면소화후 시해 사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조선의 완비를 그 일본인이 시해한 사건인데 특히 면소화우 시해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저에게.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일본의 완비를 외국인이 시해했다면 일본인은 그 외국을 절대 용서를 못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그때 조금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국말을 통해서 대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 중간에서요 우리 회사가 조금 그 휘청거렸어요. 그때 그 아버님이 자유를 좀 준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좀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좀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예, 아버지가 그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섭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예.
지금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영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인생 이치라는 게 있지만 이치 밖에 있는 이치가 있다. 이치, 세상의 이치 이런 거. 세상의 이치, 그 이치 이외의 이치가 더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예측 못했던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치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고요. 아까 아버님이 아까 선문답 얘기하시듯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예. 벗어나면 거기에도 이치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아요. 그런 거지. 매트릭스.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꼭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위안부 강제동원. 아, 예. 맨 처음에 단어 선택이 네. 좀 조심스러워요.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아, 예. 그런 표현이 괜찮나? 예, 상당히 논제 있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는 손노예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그 피해자 여성분들이 손노예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그 합의가 사실상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위안부라는 단어가 그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래서 일본군의 만행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일본군이 사용했던 용어를 우리는 그대로 차용하겠다. 그러나 그 뜻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쓰고 앞에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자. 이러한 동기로 문서 위주의 연구죠. 네네네. 문서가 잘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이 패전 후에 가장 먼저 없앤 자료 중에 하나가 위안부 관련된 자료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찾으셨어요? 네. 그 먼저 일본에서 나온 자료집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거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공문서관이라든가 판위손 자료관이라든가 외교부 사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찾았고요. 그리고 또 그 아카이브 그 거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서도 그 여러 가지 그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더 나오니까. 검색을 뭐라고 계속 넣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당시 그 차프라든가 또 얘기라든가 창기라는 말로도 모집했고요. 그리고 여급이에요. 식당에서의 여자 종업원.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다 넣어야 되고 거기 나오는 문서를 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 연상할 수 있는 단어서 증거들을 찾기 시작을 하신 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아무나 넣어서 아카이브에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세상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 일단 공문서는 한문조이기 때문에 거의 현재 일본인들도 읽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기 문서가 많습니다. 손글씨로. 네네. 근데 이것은 정말 그 뭐 춤추고 있는 그 글자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정말 일본인들도 읽을 수가 없어요. 어, 1937년에 일본은 그 난징 대학살을 저질렀죠. 그 이후 위안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유는 그 난징 대학살을 하면서 일본 병사들이 그 현지 중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죽인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그때 일본군이 바로 위안소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현지 여성을 성폭행하지 않기 위해서 위안소를 만든다. 이런 논리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아까 37년에 일본이 차프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하는 여성들. 취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추한 주자. 그것을 시키는 여성을 3,000명을 모집해라. 이렇게 일본군이 명령을 해요. 이런 문서들이 다.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는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문서를 보면 업자들을 다 선정한 게 일본군이고 일본 정부예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선정해라. 근데 선정해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라. 그게 공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하게 하라는. 네, 그게 그러니까 일본 논리가 완전히 그 하나 무너지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유명한 그 만화 작가인데 미즈키 시게루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의 있었던 내용을 만화에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위안소가 나와요. 아, 나와요? 나와요. 위안소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있었던 데에서는 3사람의 위안부가 있었대요. 특히 일본인들은 그 다음 날이 전투가 있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안소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윗사람이 내일 전투가 있으니까 니도 가라라고 해서 갔더니 근데 그 앞에 다 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하루에 적어도 50명씩은 받아. 나라위라고 썼어.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면 하나. 안 하려면 우리는 안 하면 발길도 채이고 그런 거는 기통을 얻어맞고 그거는 많이 그랬지 뭐. 그 하루에 70명한테 당했다라든가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그거는 과자한테 이야기 아닐까라고 한국 사람마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더 옆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쭉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다카모리 부대의 위안소 규정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거기에는 위안부 한 사람당 그 일본 병사 100명을 배정한다. 100명. 100명.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위안부들의 그 산책 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산책 구역. 이 구역 이외에는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선노의 상태에 있는 거죠. 도망가려고 할 수도 없어. 길을 알아야지, 길을. 마야 죽는다 홍기네. 죽지 않으면 살긴데 그게 안 돼. 못 가. 근데 연구를 하실수록 그 증언이 사실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하셨겠네요, 갈수록. 예. 그러면 이 문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서를 처음 접하셨을 때 심경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인지 그것을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너무 놀랬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것을 좀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공문서라든가 일본 편사들의 증언이라는 게 한국에서도 많이 아주 크게 아주 그 화제가 됐었어야 된다. 좀만 더 빨리 했었을 걸. 예. 그렇게 조금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으면 지금 톡톡가 한국 연도라고 한국 분들이 많아 하는 것 똑같이 위안부 문제는 정확한 일본의 전쟁 범죄다라고 한국인 전체가 말할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게 종이는 모든 걸 말하고 있네요. 그 문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거짓말의 흔적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사실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접근 방식이겠네요. 그 종이가 된 문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